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CMO의 TJ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2주 정도 호텔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지루하실 거고 왜 회사 얘기를 안 하냐, 어떤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된다,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으실 건데 이게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산업부터 분석해서 특정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를 일단은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적합한 회사를 골라서 투자를 하는데 그 이유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종목이 좋다고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죠. 근데 하락할 때 우리가 손절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이거를 결정할 때 회사보다도 산업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주식 상승기 때는 대충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다 수익이 난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호텔 산업 얘기를 하니까 호텔 산업이 좋을 때는 모든 호텔 회사들이 다 좋아요. 다만 주식 상승률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산업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회사가 좋다 그래도 주식이 딸려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이런 특정 악재가 이벤트성으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산업 전반적으로 장기간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거는 산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내 신문이나 해외 신문을 보면서 최근 핫한 산업이 어딘가, 또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영역이 어딘가, 이런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산업을 파기 시작합니다. 밸류체인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면 그 뒤로 이제 회사 분석을 해서 주식을 사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제가 한 달에 종목 찾아야 하나? 아니면 두 달에 하나? 지금 보시면 영상이 매주 올라가니까 종목 엄청 많이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한 달에 하나 찾으면 많이 찾아요. 우리 지금 같이 보고 있는 호텔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달 전부터 살펴봤던 산업이거든요. 뭐 아무튼 이렇게 공들여서 산업 분석하고 회사를 찾으면 그 이후로는 별로 그렇게 주식 차트 쳐다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뒤 보면 대부분 많이 올라있고, 그 올라있던 상황에 제가 원하는 수익률이다 그러면 파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는 거고, 저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HTS 거의 매일 하루에 10번 이상씩 쳐다보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중독이에요, 중독. 그러면 안 돼요. 제 경우도 그랬었고, 주위를 봐도 그렇고, 주식 투자 실패의 첫 번째 원인, HTS 자주 본다. 이건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식 투자 잘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도 주식 차트 계속 보고 있고 하루에 여러 번씩 보고 있으면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밖에 없고, 털리고 잘못 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 사서 HTS는 최대한 보지 맙시다. 자, 그럼 오늘 메리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미에 나왔던 페이지죠. 메리어트. 호텔 사업 본연의 숙박공간 판매가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 기업화를 통해서 플랫폼 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호텔 회사가 무슨 데이터 산업이고 플랫폼 산업이냐. 근데 실제로 메리어트 매출 까보면 호텔 숙박업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60%, 나머지 데이터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40%. 벌써 메리어트는 이미 호텔 비즈니스를 벗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메리어트의 데이터 사업의 핵심은 본보이 로열티 프로그램인데, 이 본보이 로열티 프로그램이 다른 회사들의 로열티 프로그램, 마일리지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동안에 메리어트뿐만 아니라 많은 호텔들이 네트워크 확장에 집중한다고 했었잖아요. 최근에 메리어트가 단행한 대규모 투자나 M&A 그리고 파트너십을 살펴보면 요런데 지역들 보면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네덜란드, 미국, 중국, 또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런 국가들의 어떤 등급의 호텔이 진출했는지를 살펴보면 여기 중남미 쪽은 미드스케일, 그 다음에 여기 뭐 가성비급,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계 호텔 브랜드 시티즌, 얘네들도 가성비 호텔이에요. 인도에서는 여기도 시리즈 바이 메리어트라는 게 여기도 가성비 호텔, 가성비 호텔뿐만 아니라 리츠칼튼이나 JW 메리어트 같은 고급도 브랜드들도 진출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럭셔리 브랜드, 그리고 여기 일본에서는 가성비 중심의 브랜드 MGM, 카지노하고도 또 제휴가 돼 있죠. 방금 제가 언급했던 지역이나 호텔 등급 뭐 이런 것들을 표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몇 개 국가만 살펴보면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서는 초창기에 럭셔리 호텔 위주였는데 지금은 장기 체류형까지 엄청 등급이 확장돼 있고, 유럽에서는 여기도 럭셔리에서 시작해서 초럭셔리 쪽,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성비 쪽으로도 확장하고 있고,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위아래 다 가고 있고, 중국은 애초에 초창기부터 한꺼번에 다 들어갔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보통 호텔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이나 네트워크 확장을 할 때 럭셔리를 많이 고집을 하죠. 브랜드 이미지 깨지는 걸 싫어해서. 근데 지금 보시면 메리어트 보세요. 거의 전 세계 다 진출하고 있고 브랜드도 초럭셔리부터 장기 체류형 보급형까지 그냥 다 깔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메리어트가 운영하는 메리어트 본보이 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어플에 들어가면 고객이 지금 몇 포인트의 본보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나 포인트 양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예약할 수 있어요. 여행과 관련된 것들. 메리어트 호텔도 예약할 수 있고 렌트카도 예약할 수 있고 항공권, 식당, 전시회 등등등. 그래서 아까 봤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 네트워크를 엄청 확장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텔을 이용하게 될 거잖아요. 럭셔리부터 시작해서 가성비 호텔까지. 그래서 지금 본보이 회원수가 2억 명인데 이 사람들이 본보이 앱에서 무엇을 예약하고 어디를 활용하고 어디에 가는지를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메리어트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메리어트가 렌터카 회사나 항공사에 고객 데이터를 파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고객 데이터를 파는 게 아니라 특정 고객의 여행 패턴이나 쇼핑 패턴, 식사 패턴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파는 거예요. 제가 메리어트 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메리어트에서 TJ라는 사람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 사람은 매 3개월마다 메리어트 호텔 럭셔리급을 이용한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뒤에 이 사람이 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내용을 명품이나 렌터카 회사나 식당이나 그리고 전시회 같은 이런 업체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리어트 본보이 앱 있잖아요. 여기서 타겟 광고를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웹사이트 이용할 때 옆에 배너 광고 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메리어트 본보이 앱에 들어가면 이런 제휴사들의 배너 광고들이 이렇게 쭉 떠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죠. 맞춤형 광고니까. 제가 얘를 단순하게 만들려고 TJ라는 사람이 3개월에 한 번씩 메리어트를 방문한다. 이 데이터 하나만을 언급했는데 실제로는 TJ라는 사람이 3개월에 한 번씩 럭셔리 호텔을 방문해서 룸 서비스를 뭐를 먹는지 그리고 어떤 식당에 예약해서 얼마를 지출하는지 그리고 렌트카를 빌릴 때 어떤 급의 렌트카를 빌리는지 훨씬 더 자세한 데이터를 메리어트가 알고 있겠죠. 아무튼 현재 메리어트 본보이 앱에 제휴 브랜드만 200개 이상이고 메리어트는 이 MMN이라는 이 자체 광고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광고 플랫폼 내에서 제휴사들은 광고 입찰도 하고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도 팔고 뭐 그렇게 하고 있겠죠. 아무튼 메리어트는 자사가 운영하는 본보이 앱 여기에서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광고 수익으로만 매년 수억 달러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을 메리어트만 하는 것도 아니고 힐튼이나 하얏트도 할 텐데 왜 메리어트만 자사 앱에서 광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메리어트가 호텔 소유주와 위탁 운영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 데이터 접근권을 꼭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계약하는 순간 모든 고객의 데이터가 메리어트 호텔 본사 DB로 쭉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힐튼이나 하얏트는 과거에 고객 데이터 접근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계약서에 이 부분이 다 빠져 있고요. 지금에 와서 이 고객 데이터 부분을 모으려고 하면 다들 반발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명동에 있는 A라는 호텔이 힐튼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고 칠게요. A만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B나 C라는 호텔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A의 고객 DB가 B나 C한테도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A 입장에서는 본사와 고객 DB를 공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니 한 번 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이 7년에서 10년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결국 7년이나 10년 뒤에 재계약하기 전까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가맹 호텔들의 고객 DB는 본사에서 절대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메리어트는 2010년대부터 이 고객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계약서에 그때서부터 고객 데이터 접근권을 꼭 포함했다고 합니다. 성견지명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때서부터 이 데이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은 글로벌 메이저 호텔 브랜드 중에서 메리어트만 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휴 생태계에서 수익화. 이 본보이 포인트 관련 내용인데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최대한 단순화시킨다고 단순화했는데 그래도 복잡하더라고요. 이 생태계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 같은 소비자가 메리어트 호텔을 이용하면 마일리지 포인트, 본보이 포인트를 받게 되죠. 그리고 다음번에 메리어트 호텔을 이용할 때 이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포인트는 도대체 누가 지급하냐? 메리어트 본사가 지급하냐? 그게 아니에요. 호텔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호텔 소유주들이.
호텔 소유주들은 메리어트와 위탁 운영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이 포인트를 본사로부터 구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메리어트는 이 포인트 판매 수익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호텔 소유주들이 메리어트로부터 구매했던 포인트 다 사용하고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또 메리어트 본사로부터 포인트를 구매하는 거죠. 호텔 소유주들만 그러느냐? 카드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한항공 마일리지 쌓이는 신용카드 있듯이 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가 쌓이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사들이 고객들한테 카드를 팔 때 처음에 본보이 포인트를 10,000포인트면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면 20,000포인트를 지급을 해줄 거잖아요. 이 포인트를 전부 메리어트 본사로부터 구매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 고객들이 매달 사용하는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또 포인트를 적립을 해줄 텐데, 이때도 카드사들이 본보이 포인트를 메리어트로부터 구매해서 고객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급받은 본보이 포인트를 고객들이 호텔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렌터카 회사나 음식점이나 메리어트 제휴사에서 또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포인트를 이렇게 제휴사한테 사용을 하면 제휴사는 본보이 포인트를 받게 되잖아요, 고객들한테. 그 포인트를 다시 현금화를 하려면 메리어트한테 가서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거고, 메리어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환전 수수료를 떼요. 자, 그리고 고객들이 제휴사에서 예를 들어서 렌트카라고 칠게요. 렌트카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렌트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마일리지 그런 포인트를 받게 될 건데, 고객들이 이 포인트를 또 본보이 포인트로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메리어트한테 가서. 그래서 소비자가 메리어트한테 가서 야, 내가 메리어트 니네랑 제휴 맺은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를 사용하고 그쪽 포인트를 받았는데 본보이 포인트로 바꿔줘. 그럼 메리어트는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메리어트가 제휴사한테 또 환전 수수료를 떼요. 환전 수수료만 떼느냐, 거기다 플러스 본보이 포인트가 렌터카 회사가 발행한 마일리지보다 환율이 높아요. 본보이 포인트 일불이 렌터카 회사 마일리지 일불하고 동등한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결국 포인트 마일리지 환전을 할 때 제휴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내야 되죠. 환전 수수료. 그리고 요율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휴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태계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 광고 때문에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고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결국 이게 다 메리어트가 가지고 있는 고객 데이터 때문인 거죠. 실제로 본보이 생태계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이 생태계에서 발생되는 매출만 1년에 30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메리어트는 본보이 포인트 잘 유통시켜서 1년에 한 4조에서 5조 정도를 버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긴 게 호텔에서 카드사에서 메리어트로부터 포인트를 사잖아요. 그리고 고객들이 그 포인트를 받을 거고, 근데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고 사라지는 포인트가 전체 발행량의 3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리어트 입장에서는 포인트 발행하고 받을 돈 다 받았는데 결국 30%는 나중에 자기네 쪽으로 비용으로 돌아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진짜 편하게 돈 버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AI 기반 운영과 수익 최적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메리어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호텔을 운영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메리어트는 이런 정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을 때 럭셔리 호텔에 어느 정도 방 가격을 책정했을 때 고객이 많이 예약을 하더라. 그리고 날씨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일주일 뒤에 비가 올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맹 호텔들한테 이런 데이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맹 호텔들은 이런 데이터를 사서 자기네들한테 최적화된 요금 체계를 적용을 시킬 거고, 프로모션이나 날씨 관련 데이터만 그러겠어요. 비행기 도착 시간이나 무슨 행사가 있거나 또는 월드컵과 같은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또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거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판매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메리어트가 데이터 가지고 엄청 장사를 잘하고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자, 그래서 방금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쪽이죠, 이쪽. 자, 호텔업에서 운영 효율화 단계를 넘어서 고객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번다, 플랫폼화해서. 그 다음에 이 본보이 포인트가 말이 포인트지 거의 금융 생태계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 메리어트의 매출 구조가 10년 만에 호텔 관련 수익이 60%로 줄었다. 반면에 이쪽 있잖아요, 데이터 관련 수익들. 요게 거의 40%에 육박한다. 요건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자, 이런 상황에 누군가가 메리어트는 호텔 브랜드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가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저 사람 잘 모르고 있네. 메리어트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데이터 관련 이쪽은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복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메리어트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주가가 이 데이터 매출 부분은 반영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외 애널리스트들이 메리어트 호텔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그 자료들을 봐도 여전히 객실당 매출, 객실당 매출, 호텔 매출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 메리어트의 이 데이터 매출 관련 요쪽 파트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이때는 멀티플이 일반 호텔 멀티플이 아니라 테크 기업, IT 기업들의 멀티플을 적용받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지금 주가는 뭐 가격도 아니겠죠. IT 기업들 멀티플 막 50배, 60배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래서 제 생각은 메리어트는 호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는 테크 기업, IT 기업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이 날을 기약하며 저는 메리어트 주식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메리어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힐튼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